결국에 이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몰리는데 돈을 쓰지는 않는 곳이 돼버린 게 바로 더현대 서울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젊은 MZ세대들이 이 시원한 대형 실내 핫플레이스를 가서 아이쇼핑만 하고 결국 집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 테넌트 매장이 없는데도 고객들이 많이 찾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여의도 더현대 서울이 2021년 2월 개장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이 누적 방문객이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단일 유통시설 기준으로는 가장 짧은 기간에 방문객 1억 명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더현대 서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더현대 서울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의 절반 이상인 55%가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근교인이 경기도와 인천에서 온 방문객이 24%로 가장 많았고, 서울을 빼고는 충청도에서 12.9%, 그리고 호남과 영남에서 13%, 그리고 강원, 제주 4.3%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 더현대 서울을 찾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별 구매 고객만 놓고 보면 여의도 더현대 서울이 그야말로 전국구 핫플레이스다운 면모를 이렇게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현대 서울의 방문객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으나 문제는 이게 객단가와 이와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문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늦은 겁니다. 이 객단가가 낮다 보니 매출은 높지만 내실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객단가는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입니다. 이 최단시간 매출 1조 원, 이 화려한 타이틀이 더현대 서울에 붙었지만 이 객단가는 현대백화점이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더현대 서울의 객단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장한 2021년 첫 해는 32,000원에서 지난해 21,600원으로 만원 가까이 크게 줄었고, 올해는 24,000원대입니다. 이 현대백화점은 신세계에 비해서 이 객단가가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백화점 평균 객단가는 10에서 12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의도 더현대 서울이 객단가가 낮은데, 그런데 이 현대백화점 측은 이게 방문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 방문객 수의 전체 매출액을 이제 나누다 보면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더현대 서울의 복합문화 공간 특성상 이렇게 좀 객단가로 보면 좀 낮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몰리는데 돈을 쓰지는 않는 곳이 돼버린 게 바로 더현대 서울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젊은 MZ세대들이 이 시원한 대형 실내 핫플레이스를 가서 아이쇼핑만 하고 결국 집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 더현대 서울의 30대 이하 방문객 비율이 63%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백화점이 중장년층 고객 비율이 좀 높은 것과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더현대 서울에서는 구경도 하고 뭐 데이트하는 젊은 이제 남녀들이 데이트하는 시간 뭐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긴 하지만 결국 구매와 연결되는 쇼핑은 온라인 사이트보다도 저렴한 곳에서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더현대를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현대, 신세계, 롯데 이 백화점 3사는 올 상반기에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대를 비롯해 이 롯데와 신세계 실적이 동반부진한 건데요. 고금리에 따른 뭐 고물가 그리고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이 명품 소비 심리 위축으로 명품 소비가 급감한 것이 아무래도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 중에서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가까이 쪼그라든 9,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22%가량 낮아진 556억 원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14%가량 줄였고 당기순이익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매장 중 이 대표격으로 떠오른 더현대서울에서 항상 아쉬웠던 게 바로 명품 매장입니다. 이 흔히 말하는 에루샤인데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더현대서울은 이 세 개 브랜드, 주요 명품 브랜드를 개장할 때 유치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에루샤가 없는데도 매출은 신기록, 1조 신기록을 달성했지만 더현대서울 고민이 바로 이제 객단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명품 3대장 중 하나인 루이비통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종 현대백화점 대표는 이 루이비통 그룹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더현대서울을 같이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도 같이 나섰습니다. 그때 루이비통이 더현대 서울에 입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돌았는데 결국 이제 하반기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이 이제 명품 매장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제 방식을 바꿔서 객단가 상승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 유통업계에서는 루이비통 입점도 어려웠던 만큼 에루샤 중 남은 에르메스와 샤넬 입점이 언제 될지도 미지수라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현대백화점 올 상반기 실적 부진 악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짚어보면 현대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9월 화재 사고로 여기서 7명이 숨졌는데요. 이 사고로 김영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백화점 그룹 오너인 정지선 회장은 입건을 피했지만 현대백화점 그룹의 이제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같은 경우에는 연간 3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점포인데 이게 상반기에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 영업 쪽에서 이제 타격을 크게 입었고 결국에 지난 6월에 이제 영업을 재개하면서 좀 그간 주춤했던 현대백화점의 실적 역시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통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났던 대전점이 영업을 6월부터 재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현대 서울의 향후 운영 방식, 미래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간 더현대 서울이 이제 기존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시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했습니다. 과거 스타필드나 초대형 백화점이 대형 서점, 영화관, 그리고 마트 이런 대형 테넌트 매장을 넣어서 체류 시간,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더현대 시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대형 서점 등 이런 전통 테넌트 매장이 없는데도 고객들이 많이 찾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끄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고객들이 지갑을 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현대 서울은 팝업 스토어 성지가 됐다라는 점도 사실 좀 특이한데요. 이 개점 이후 MZ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들을 좀 공격적으로 입점을 시키고 약 320여 개의 팝업 스토어를 여는 등 젊은 층을 주요 타깃층으로 삼아 공략해서 해마다 이제 방문객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단가 매출로 이어지는 건 부진하긴 했지만 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트렌디한 이미지를 가져간 것은 사실상 맞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현재 팝업 스토어 운영 방식, MZ세대를 끌어들이는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단기 이벤트를 기획하고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소의 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라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이 더현대 서울과 판교 현대백화점을 현재 해외 글로벌 시장 타깃으로 삼아서 계속 브랜딩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주력 2개 매장을 이제 주력 매장으로 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더현대 서울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이 유통업계의 좀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단기간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 될지 전통 백화점들처럼 아니면 더현대 서울만의 방식을 꾸준히 이어갈지 이제 지켜볼 대목이라는 겁니다. 결국 루이비통 입점에 성공을 했지만 이 더현대 서울만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객단가를 높이려는 이 균형 감각이 이 더현대 서울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매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